세계 전쟁사에서 배짱 두둑한 사나이들은 많았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그들은 때로는 혀를 찌르는 기습으로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어내며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독일 해군의 권터 프린 역시 배짱하라는 대단한 인물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독일군 잠수함 유보트의 함장이었던 권터 프린은 모두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담한 작전을 실행해 성공시킨 유보트 함장 중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독일의 주요 전력은 육군과 공군에게 몰려 있었고, 실제로 독일 육군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폴란드를 밀어버리고 전격전으로 온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은 막강한 전력이었습니다. 어차피 바다엔 막강한 영국 해군이 버티고 있었기에 해군에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크릭스마린에는 말 그대로 찬밥 신세였습니다. 어차피 영국 해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해군 쪽은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생각에 반대를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독일 해군 잠수함대의 사령관이었던 카를 데니츠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히틀러에게 유보트 300척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량의 유보트 제작을 요청했지만, 유보트는 결코 값싼 장비가 아니었기에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유보트의 우수성을 입증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바로 영국 해군의 기지인 스케파 플로우를 유보트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끝에 위치한 스케파 플로우는 오랫동안 영국 해군의 주요 기지였습니다. 이곳은 섬들에 둘러싸여 방어에 용이했고, 진입하기 위해서는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함선이 정박할 수 있는 거대한 천혜의 자연항구이며 북대서양으로 진출하려는 독일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잠수함으로 이곳을 공격한 적이 있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스케파 플로우 주변에는 수많은 대공포들과 해저에는 잠수함 방어용 차단선과 기뢰, 패선박을 이용한 블록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은 근처에 빠른 해류였습니다. 하지만 데니츠 제독은 잠수함과 항공기를 이용한 몇 번의 주변 정찰 결과 스케파 플로우 방어선 중 한 곳이 허술해서 해류만 잘 타고 들어가면 침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위험했지만 해볼 만한 도박이었습니다. 한편 스케파 플로우는 독일 해군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인 1919년 6월 21일 독일 해군의 대항함대가 스케파 플로우에서 집단으로 잤지만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며 당시 영국 해군 다음에 전력을 자랑하던 독일 해군의 수상함대는 스케파 플로우에 억류됩니다. 이 강력한 함대를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탐내고 있었는데요. 독일은 이 함정들을 순순히 넘겨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치밀한 준비 끝에 모든 함정들을 자침시켜버립니다. 뒤늦게 영국 해군은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강력했던 독일 수상함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침몰한 전함만 11척이었고 그 외에도 50척이라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자침합니다. 이렇게 많은 함정이 한 번에 자침하는 일은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건조한 독일의 자존심이던 수상함대가 순식간에 사라지자 독일로서는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잊지 못할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한편 이 무모한 극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은 31세의 젊은 권터 프린 대위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공적을 세운 유능한 유보트 함장으로서 나치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데니츠는 이 위험한 임무에 대해 이틀의 고민할 시간을 주었고, 이틀 동안 자료를 연구한 권터 프린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명령을 수락합니다. 10월 8일 권터 프린과 엄선된 최종의 대원들을 태운 U-47이 킬항을 조용히 출항합니다. 권터 프린은 낮에는 수중으로 밤에는 수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보트는 훌륭한 잠수함이긴 했지만 당시엔 지금과 같이 수중으로 며칠씩 계속 잠항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긴 항해 끝에 스케파 플로우가 있는 오크니 제도가 보이자 권터 프린은 그제서야 승조원들에게 스케파 플로우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는 승조원들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U-47은 엔진을 끄고 해저에서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함내의 요리사는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최고급 요리들을 준비했고 모두 아무 말 없이 식사 후 거사를 위한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밤까지 기다린 건터프린과 승조원들은 드디어 작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3일 밤 조용히 수면으로 부상한 U-47은 예상보다 달빛이 밝아서 당황했지만 일단 작전을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잠수하여 해저의 각종 장애물들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스케파플로우로 이동했습니다. 해류를 이용해 침투에 성공한 건터프린은 쌍안경으로 스케파플로우 내에 영국 함선들을 찾아 헤맸지만 실망스럽게도 대부분의 배들은 바다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터프린의 쌍안경에 멀리 거대한 실루엣의 함정이 보였습니다. 그 함은 바로 영국 해군의 전함 로얄 오크호였습니다. 비록 구식 전함이었지만 배수량이 3만 톤이 넘는 거함이었고 그 뒤쪽엔 항공모함인 페가수스가 보였습니다. 건터프린은 주저없이 3발의 어뢰를 발사했지만 모두 불발이 되고 맙니다. 불발된 어뢰들이 다른 곳에서 폭발하며 굉음이 들렸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이것이 어뢰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적 잠수함이 나타나 어뢰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로얄 오크호에 있던 1200여 명의 승조원들은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격이 실패하고 발각될까봐 후퇴하던 건터프린은 그때까지도 조용하자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합니다. 여전히 적들의 반응은 없었고 건터프린은 대담하게 더 접근해서 4발의 어뢰를 발사합니다. 잠시 후 로얄 오크와 페가수스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3발의 어뢰에 명중한 로얄 오크는 우연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10여 분 만에 침몰해버렸고 페가수스도 대파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던 로얄 오크의 승조원 1200여 명 중 833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자다 깬 로얄 오크호 승조원들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고 여기저기선 온통 비명천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적의 침입을 알게 된 영국군은 비상이 걸리고 구축함들이 출동해서 잠수함을 수색합니다. 하지만 건터프린은 구축함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유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건터프린과 U-47이 임무에 성공해서 돌아오자 이 승전보에 독일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와 승조원들은 영웅적인 헌대를 받았고 히틀러로부터 직접 훈장을 수여받기까지 합니다. 적지 한복판에 단독 침투하여 적함을 격침시키고 탈출에 성공한 그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하였고 계획대로 데리츠 제독은 히틀러에게 잠수함의 능력을 거시하며 유보트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스케파플로우 기습작전은 유보트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작전이었지만 데리츠 제독이 원했던 유보트의 대량 제작은 전쟁 막판에나 가능해져서 유보트가 활약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이미 전쟁 막판에는 연합군도 하도 많이 유보트에 당해서 나름대로 대비 전략을 충분히 짜놓고 있었기 때문에 유보트들은 큰 활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스케파플로우의 황소라는 별명을 얻은 건터프린과 U-47은 이후로도 맹활약하며 수많은 함정들을 격침시키지만 1941년 3월 영국 해군의 구축함들에 쫓기다 결국 침몰당하며 전원 전사합니다. 그의 죽음은 독일에서 한동안 비밀로 유지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 수상 처칠은 도대체 건터프린은 어디 있냐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